회장님 실수 메우려 올림픽 티켓을 걸어 황선홍 임시감독 선임을 우려하는 이유. 네, 굳이 황선홍 감독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게 된 거, 이거 모르겠습니다. 뭐 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두고 이렇게 또 중대한 또 다른 일을 맡아가지고 집중을 못하게 된 이 상황이, 뭐 기자회견 때도 질문이 나왔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정혜성 강화위원장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한데, 4월 달에 있는 올림픽 최종 예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올림픽에 한국 축구 없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황 감독님은 태국전 2경기 책임이 아니라 올림픽 책임을 지셔야죠. 한국 축구를 위해 수용했다고 하셨는데 한국 축구를 위해 올림픽 대표를 더 신경 써주시지.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 팀도 지금 벅차 보이던데 이러다 이 팀 다 결과 못 내면 어쩌려고 이렇게 함. 아니면 이번 태국전 때 잘하면 6월에 황선홍 감독 정식으로 부임시키려고 큰 그림 그리는 거임? 상식적이고 순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궤변으로 일 처리하는 축협의 몰상식적인 결정은 팬들의 반감을 가져오네요. 다시 느낀 것은 정 회장의 퇴진이 축협의 정상화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졸전 끝에 4강에서 탈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됐고요. 그게 바닥일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심연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지하 1층이 전부가 아니었고 지금 지하 2층, 3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되면서 결국 준비가 잘못됐고,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올림픽 대표 감독을 성인 대표팀에 데려가서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조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문제는 대한축구협회다. 정몽 회장은 그만해야 된다.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황선홍 감독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그 A 대표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3월에. 네, 그때부터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감독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 대회에서 중요한 거는 딱 하나다. 8강전이다. 8강전 지면 진짜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결국 8강전.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클린스만이 싼똥을 치우는 역할을 하러 잠깐 불러서 대표팀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꼭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장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제 준비가 잘못됐다는 거를 좀 보여줬잖아요. 네. 선발부터. 뭐 해외파 선수들 결국에는 그 대표팀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명단에 포함했던 선수들이 다수 안 왔잖아요. 배준호, 김지수. 네. 네. 공을 들인 것들부터 해서 결국 만약에 못 올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예 미리 포기를 하고 기존에 있는 선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결국 베스트 11도 없고 플랜 A도 없고, 경기 중에 어떤 교체 전략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고, 일단 뭐 하나 제대로 준비가 안 된 팀으로 좀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팀을 가지고 있는 감독을 성인 대표팀에 끌어다 쓰고, 심지어 차기 A 대표팀 감독으로 실제로 선임을 하려고 했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고, A 대표팀 감독을 클린스만을 내보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아는 이유가 있고 또 협회에서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빗나가면서 최대한 대표팀 감독 자리에 새로 오는 사람이 좀 어떤 걸 해야 되는, 이런 걸 좀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선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뭔가 할 사람이 없어서 임시감독도 맡겼고, 할 사람이 뭔가 없어 이 사람밖에 안 되는, 뭔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대체 이게 뭔가 이게 프로세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 그게 맞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왜 길게 혼자 짓거리고 있냐면, 제가 취재한 결과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번 만약에 우리가 올림픽 본선에 갔다면 황선홍 감독이 차기 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 정혜성 전력강화 위원장이 선임 목적에
그 면접을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떨어졌으니까 말이지만 올림픽 본선 가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차기 감독으로 낙점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무튼 대한축구협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차기 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을 낙점을 했었고 1순위로 발표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많이 나왔던 네. 설, 그동안 나왔던 뭐 여타 다른 매체들, 뭐 저희 뭐 여러 취재들 또 딱 봐도 그래 보이는 관측들과 네. 일치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기존의 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나 접촉을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실제로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을 이끌어갈 감독에게 필요한 자질과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고민보다는 뭔가 자꾸 현실을 스스로 축소를 시키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대표팀 감독을 맡을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근거도 웃겨요. 지난 그 3월 A매치 소집 때 태국한테 우리가 1차전 졌지만 2차전은 뭐 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야. 2차전 끝난 뒤에 정혜성 위원장이 완벽했다라고, 사실 완벽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다들 그런 얘기 할 때도 설마, 왜냐하면 설령 올림픽 본선을 간다 하더라도 올림픽 본선에 솔직히 어떤 성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5월 달에 황선홍 감독으로 발표를 했어. 근데 올림픽 본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3패를 했거나 네, 뭐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참패가 졌어. 나왔다. 과연 그러면 그때 버틸 수 있나? 지킬 수 있나? 아니면 그렇다 치더라도 협회에서는 어떻게든 사수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올림픽 본선도 그렇게 제대로 못 치는 감독을 대표팀 감독에 앉힌 선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성급한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뭐 외부에서만 네.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 대표팀 선수들도 납득하기 힘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린스만을 경질한 이유에 대해서 협회 내부적으로도 명확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냥 짧자는 거지. 욕 먹으니까는 네. 욕을 그만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도 없고 실수를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닌 굉장히 이상한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결국에는 뭐 이게 참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리더가 바뀌지 않으면 그 조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꼭 아웃될 필요는 없지만 리더가 정말 마인드를 바꾸고 뭔가 솔선수범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조직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한 정말 대한축구협회가 답이 없다는 것을 이번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아시안컵부터 이번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에 이르는 이 짧은 기간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답은 정몽규 아웃이다. 그냥 본인이 건들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앞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불출마 선언만 해도 저는 정말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럼 고마울 것 같다. 근데 지금 연임을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고 뭐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 돼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런 체제로 또 계속 간다. 근데 그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과연 뭐 미안한 척 잘못한 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가 오히려 협회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전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안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황선홍 감독님이 설령 이번 우리가 경기를 봤잖아. 조별리그부터 인도네시아전까지 경기 내용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면 올림픽 본선을 갔다면 성현 대표팀 감독으로 가는 길이 꽃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참 너무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회가 계속 삽질을 하고 결국 뭐 개혁을 하겠다고 나름 뭐 전력강화위원회도 개편을 하고 했는데 나아지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네. 있다는 건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협회 비판 맞는데 네. 아무튼 새벽에는 감독과 선수들이 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걸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너무 먼 길을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한 경기의 실책이 이 한 경기 플랜만 잘못 짜서 나온 실책이 아니고 네. 대회 준비 과정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실책이고, 네. 그렇죠. 그것에 이제 뭐 정회장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높은 데까지 사실은 이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관여가 돼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인데, 네. 네, 뭐 일단 이거는 예견된 실패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황선홍 감독은 2년 전에 요 똑같은 대회 U13 아시안컵에서 이미 8강에서 떨어졌어요. 그쵸. 근데 네. 8강에서 그때 심지어 일본한테 0대3으로 대패를 했고, 네. 그때하고 이번하고 나아진 게 없는, 그게 너무 참 안타까운데, 그때도 일단 단적으로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 구성을 그때 이강인, 홍현석, 고재현 이렇게 네, 고재현 내려 쓴 게 했습니다. 화제가 됐던 게 그때죠. 했는데, 결국 이번 대회 역시, 그러니까 심지어 잠깐 맡았던 임시 감독을 맡았던 그 3월 달에도 그랬고, 아시안 게임 때도 그랬고, 그 전술적인 구석이나 선수 배치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하고 큰 변화나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배우고 나아가는 모습이 안 보였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참 이번 경기를 보면서도 참 많이 느꼈어. 그러니까 2년 전 그 아시안컵 8강 탈락 때도 조별리그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올라갔는데 일본한테 완전 밟혔잖아요. 같은 실수가 결국 또 반복이 됐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랬으면, 네네네. 근데 당시는 어떤 예선 성격은 아니고 독립된 대회였는데 U23 아시안컵은 두 번에 한 번이 올림픽 예선이란 말이죠. 아, 그쵸. 그러니까 이번이 그때니까 지난번이랑 똑같은 성적이 아니고 지난번보다 1승만 더 하면 되는, 아, 그렇죠. 그 정도만 개선하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만 더 잘해라. 네. 근데 감독 본인이 2년 사이에 갑자기 나아질 수도 없고 2년 전에는 이강인도 있는 풀이었고 지금이 더 좋은 풀이란 보장도 없으니까 네, 그렇죠. 결국엔 협회 차원에서 집중할 수 있게 보장을 많이 해줬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정신을 산란시키면서 A대표팀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 A대표 감독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A대표팀 정식 감독 선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임시 감독을 시켰던 그런 협회 전반의 판단이 결국엔 올림픽 탈락으로 이어진 것이지 감독 네. 혼자 이날 잘못 짠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날 항상 트렌다 해가지고 인터뷰장에 못 나왔고 서코치가 대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해외파 소집이 잘못된 게 잘 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분명 미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국 선수 소집이 의무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해외파 선수들 데리고 오는 것은 감독도 또 감독이지만 협회에서의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꼭 감독만 가서 만날 필요는 없는 거거든. 우리가 자꾸 일본 얘기하는데 네. 일본은 유럽에 이런 걸 위한 출장 사무소를 차리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몇 달 전 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어떤 진행 상황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럽의 선수들이 이미 많고 유럽에 있는 구단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수시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지원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표팀이 소집이 확정되지 저는 모르겠어요. 구단들이 오케이 보내준다 해놓고 뒤집었다는 식으로 자꾸 협회 쪽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서로 합의가 안 됐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1차적으로 들고. 김지수는 제가 잘 모르지만 배준호 쪽은 제가 취재를 좀 해봐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최종 명단에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거지를 부린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정말 가서 거기에 붙어가지고 살아가지고 쪼르든 뭘 하든 어떤 노력을 해서 결판을 확실히 내서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걸로 결정을 하고 그 선수들을 제외한 채로 해야 되는데 3월달 서아시아 대회 때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 소집이 돼서 왔잖아요. 결승전 빼고 4강까지 뛰고 갔잖아요. 왔다가 이제 그것도 네. 스토크가 우리 강등될 것 같아서 필요하니까 데려갈게 이러고 데려갔죠. 그러면 아예 그 대회를 포기하고 이번 대회로 오게 하든가.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시즌 중에 의무도 아닌데 2달 연속 주축 선수를 그렇게 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팀이 계속 말하는데 여유 있는 상황이거나 김지수는 진짜 의외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배준호는
없으면은 자기 팀이 3부로 떨어질 판인데 배준을 어떻게 줘? 상식적으로 안 주는 걸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팀 운영을 위한 지원도 제대로 되질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좀 감독의 전술적인 어떤 그 발전도 없는 부분들을 방치했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2년 전 경기 운영했던 것하고 굉장히 흡사한 방식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 심지어 대표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딱히 발전상이 없고 한국 축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홍선호 감독의 축구와 맞다라는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홍선호 감독을 차기 1순위 선임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좀 암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배는 단순히 홍선호 감독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패배이자 문제이고 이 부분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계속 이제 우리가 쳇바퀴를 들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 리더십을 바꾸기 위한 경영 규정이 있는 가운데 리더십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조금 했던 게 요 앞선 뭐 강화위에서 리더가 계속 바뀌어서 리더 성향에 따라서 춤을 추는 협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스템 구축이니까. 예, 리더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서 판단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걸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도 리더가 이제 우리 그거대로 안 할 건데 라고 해서 그냥 무시할 수 있다는 게 또 최근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뭐 사실 유명무실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든 그 프로세스라는 게. 그래서 역시나 오너의 판단이 이런 류의 조직에서는 너무 비중이 크다. 프로세스를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것도 확인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뭐 생각할수록 빡치는데 아니 왜 대한축구협회장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득이 안 되는데. 딱히 발전에 뭐 본인한테 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하겠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 축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면은 본인이 좀 용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이 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한 선택을 하고 갈 계획이었는데 그렇죠. 정혜성 위원장이 물론 뭐 거짓말이 아니라는 전제를 제가 얘기를 하면 유럽의 이제 해외 감독 후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출장을 나갔는데 그 길에 유럽이랑 가까운 카타르에서 황순홍도 만났다. 약간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황순홍 만나는 게 메인이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갔을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그런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못 나가는 거는 특히 한국 축구가 뭐 여타 다른 나라들처럼 올림픽을 중시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 중시하는 나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 지금 방치하면 올림픽 못 나가서 이런 날이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올림픽 못 나갈 거라 생각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뭐 4강에 나가서 긴이랑 붙나 이런 생각을 했어도 8강에서 심지어 인도네시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경기 쳐발리면서 탈락할 거라 생각을 아무도 안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본선 진출도 실패를 하는 일이 저는 그것도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분위기 보면 아시안컵에서도 그랬고 자, 물론 우리가 뭐 손흥민 있고 김민재 있고 뭐 이강인 있고 뛰어난 황희찬 있고 뛰어난 선수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하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정몽규 회장을 내렸기 때문에 진짜 진지하게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하고 정몽규 회장 임기하고 겹쳐요. 그렇죠. 아니 밸런스 게임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때 아시안컵 끝나고 잠깐 달아났다가 회장 넘어갔잖아요. 이번에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나온다 보면 무조건 나온다. 지금 나오려고 계속 뭐 AFC 어워드 유치하고 뭐 나는 그것도 이해가 좀 빡치네. 그 이번에 AFC 어워드가 10월달에 있는데 그 앞두고 그 AFC 인사들 대거 입국하잖아요. 네. 그 비용만 해도 제가 볼 때 꽤 많거든요. 그 비용 가지고 그냥 좀 명망 있는 감독 좀 모셔와가지고 그 사람 좀 그렇게 합시다 대표팀. 결국 대표팀 원래 엘리트 축구가 망가지면 한국 축구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는 크죠. 자 아무튼 좀 잘 해봅시다. 그래서 좀 변화의 어떤 조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결단을 요구를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